중국 정부가 언론 매체를 통해서 한국의 1500km 순항 미사일의 강력한 반발과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론몰이를 조성하고 있고요. 중국도 뜨끔할 겁니다. 정밀 타격 미사일 개발은 중국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존재이니까요. 그에 관련된 국내 밀리 매니아들의 의견을 대충 요약하자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본다면 한국이 순항 미사일 개발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다는 걸 중국 정부도 알 텐데, 중국 전문가들이 동원해서 다음 아래 글과 같이 사거리 1500km 순항 미사일의 경계심을 보이면서도 왜 축소하고 왜곡하여 언론 매체를 통해서 중국인들에게 유포하여 여론 조성하는 저희가, 국내 밀리 매니아들에 따르면 한국이 순항 미사일이 80년대 초부터 이루어졌다네요. 그때부터 기술 축적을 하면서 사거리를 늘려오고 시험 발사 등 노하우를 축적했다네요. 그리고 정부의 기존 발표 형태가 사거리 1000km 개발 완료했을 때 500km 개발했다고 뒤늦게 언론에 공개하는 형태를 봤을 때에, 물론 사거리 1000km 순항 미사일 개발 공개 발표할 때에는 사거리 1500km 순항 미사일 개발이 완료 단계였다네요. 사거리 1500km 순항 미사일 존재를 언급하는 걸 봐서는 지금은 그 이상의 사거리를 지닌 미사일을 이미 개발 완료하고 있다는 짐작하고 있지만 다들 쉬쉬한다네요. 현재 중국 여론은 한국의 사거리 1500km 순항 미사일 자체를 경계하지만, 중국 밀리 매니아 중 그나마 좀 머리가 돌아가는 중국 밀리 매니아들은 표면적인 한국 사거리 1500km 순항 미사일의 전략적 억제보다는 그 한국 사거리 1500km 순항 미사일이 중국의 방공시설을 제압하는 가운데 앞으로 한국에서 도입할 스텔스 F-35 전투기가 활개를 치려지를 많이 넓혀진다는 점을 더 우려한다고 하네요. 사거리 1500km 순항 미사일로 북경, 상해 등의 중국 동북부 해안 도시들이 타격권이 들어가는 것이 중국 여론에선 이슈화되었지만, 정작 따지고 보면 국내 순항 미사일의 전술적 목표가 중국 방공망 붕괴라는 겁니다. 이걸 중국 군부가 두려워한다네요. 북경이 타격되는 것보다요. 저는 국내 밀리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국내 밀리 매니아 분들 의견들을 보면서 많은 공부가 되더군요. 중국이 남해의 암초인이어도 영유권 논쟁을 벌릴 모양새이던데, 한국이 더 이상 육군 중심으로만 생각하기에는 F-15K, 이지스함, 214급 잠수함과 순항미사일 등이 있으니 좀 든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다가 공중급 6기랑 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랑 공중조기경보 통제기가 만약 있으면 금상첨화인데 말이죠. 중국 인터넷 텔레비전 방송국 뉴스 한국 KBS 텔레비전 방송국의 17일 보도에 의하면 한국은 이미 사거리가 1500km에 이르는 순항미사일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화사가 한국 국방부 관리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하반기에 한반도의 남북 군사분계선을 따라 이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 국방부 관리의 말에 의하면 현무-3C형 지대지 순항 미사일은 국방과학연구소가 2008년에 연구 개발을 시작해서 이미 대량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현무-3C형은 길이 6m, 지름 53에서 60cm, 무게 1.5톤, 비행기용 제트식 엔진 채용, 속도는 마하 1 이하, 탄두 무게는 약 450kg, 정확도 오차는 1에서 2m입니다. 한국의 현무-3C의 성능은 미국의 전술형 토마호크식 순항 미사일에 비길만 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밖에도 17일 발행된 한국의 가능물 최신호의 보도에 의하면 군의 관계자는 남북 군사분계선 북판에 배치된 한국 측 부대에 이미 100여 발의 현무-3C형 순항 미사일이 배치되었고, 사거리 범위는 북한의 노동미사일 기지 등 주요 군사시설을 돕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달 중순에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거행하겠다고 선포해놓고 금방 또 한국이 사거리가 1500km에 이르는 순항미사일 개발에 성공하였다고 공개하였습니다. 공격 범위는 북한 전 지역만이 아니라 러시아, 중국 및 일본의 일부 지역도 덮을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때의 미사일 소식을 공개하였을까요? 한국은 근래 군사적 움직임이 빈번한데 동북아시아 안보 상황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요? 잠시 뒤를 들어보시죠. 진행자 왕쓰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시청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의 군사 동향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 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한국 국방부 및 국방과학연구소가 사거리가 1500km에 이르는 순항미사일 현무-3C를 이미 성공적으로 개발했고,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 한반도의 남북 군사분계선을 따라 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왜 한미군사훈련에 앞서 이 시점에 일어난 소식을 공개할까요? 현무-3C 순항미사일은 도대체 얼마나 위력이 있을까요? 한국의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이 동북아의 안보 상황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이런 화제와 관련해서 오늘 방송실에는 우리에게 해설을 해주실 두 분의 권위 있는 귀한 손님을 초청했습니다. 소개를 드리자면 두 분의 전문가 중에 한 분은 본방송국의 특약평론원이자 군사 전문가인 임조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른 한 분은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군비통제연구중심의 주임인 텅찌엔친 선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텅 주임님? 두 분이 방송실에 오셔서 우리의 이런 화제에 참여하심을 환영합니다. 먼저 배경 영상을 잠깐 보고 나서 관련 뉴스의 심층적 내용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좀 보시죠. 한국 KBS 텔레비전 방송국은 17일 한국이 사거리가 1500km에 이르는 순항미사일을 이미 성공적으로 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 국방부 관리는 현무-3C형 지대지 순항미사일이 국방과학연구소가 2008년 연구 개발을 시작해서 이미 대량 생산에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현무-3C형은 길이 6m, 지름 53에서 60cm, 무게 1.5톤, 비행기용 제트식 엔진 채용, 속도는 마하 1 이하, 탄두 무게는 약 450kg, 정확도 오차는 1에서 2m입니다. 한국의 현무-3C의 성능은 미국의 전술형 토마호크식 순항미사일에 비길만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밖에도 17일 발행된 한국의 간행물 최신호의 보도에 의하면 군의 관계자는 남북 군사분계선 북판에 배치된 한국 측 부대에 이미 100여 발의 현무-3C형 순항미사일이 배치되었고, 사거리 범위는 북한의 노동미사일 기지 등 주요 군사시설을 돕는다고 말했습니다. 진행 전에 방금 우리는 뉴스의 심층 내용을 보았습니다. 한국의 카이 현무-3C 미사일이 미국의 토마호크식 미사일에 견줄만하다고 말한 것에 주의가 끌리는군요. 그리고 또 조선일보에 의하면 세계적으로도 현재 미국, 러시아 및 이스라엘, 이 세 나라만 이런 미사일을 만들 수 있으며 한국은 네 번째라고 했습니다. 이 현무-3C는 사거리가 1500km에 이르는데 도대체 얼마나 위력이 있을까요? 정말 대단한 위력이 있는 것일까요, 인 장군님? 인조 견줄만 하다고 말할 수는 있을지라도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똑같다고는 말할 수 없지요. 진행자 견줄만 하다는 것과 똑같다는 것은 다른데요. 인조예, 왜 이렇게 말할까요? 이 신문을 좀 분석해 보시죠. 이 신문 보도는 이름을 밝히기를 꺼리는 고위 관리의 입에서 나왔으며 가짜 신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런 유형의 순항미사일을 연구 제조하려면 기술 축적이 매우 두터워야 하기 때문에 장기간의 미사일 개발 경험을 갖춘 나라들도 하나의 새 유형을 연구 제조하는데 5에서 10년이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이번에 2008년부터 연구 제조를 시작해서 2년이란 시간에 연구 제조해냈다고 합니다.
2년 동안의 연구를 해냈을 뿐만 아니라 이미 100여 개를 배치까지 했고 대량 생산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럴 가능성은 근본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현재 미사일 기술은 한국은 민수용 공업에 있어서 기술 수준이 매우 높지만 군수용 공업에서는 장기간 미국의 압제에 정치적인 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미사일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나로호 발사에서 아주 분명하게 보았듯이 한국은 미사일 기술, 로켓 기술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심지어 어떤 부분은 북한에도 못 미칩니다. 이런 정황 아래서 2년도 안 되는 시간에 한국이 독자적으로 사거리 1500km의 이런 미사일을 연구 개발했다는 가능성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이것이 첫째로 연구 제조 주기의 문제입니다. 둘째로 1500km의 이 미사일이 진짜라면 전 과정에 연구 제조를 해야 하고 시험을 진행해야 하는데 금방 발각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한국은 2회 왕복을 해야 하는데 만약 시험장에서라면 장시간 시험장 둘레를 비행해야 하고 또 시험장의 이런 자동제어 비행은 무선으로 비행을 제어하는데 이건 매우 복잡한 것이며 매우 큰 시험장이 필요합니다. 한국이 이런 시험 조건을 1500km의 사거리를 충분히 시험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고 나라 밖을 나가지 않고 자국 영토상에서 이런 시험을 하고서도 2년간이나 비밀을 유지하고 드러내지 않다가 갑자기 우리가 미사일을 만들었다고 선포한다는 이럴 가능성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그런 까닭의 최대의 가능성은 바로 이번 한반도의 위기 상황의 출현 때문에 미국의 부품을 한국에 가져와서 조립한 뒤에 소식을 발표하면서 한국이 스스로 연구 제작하였다고 말하면 미국은 책임이 없고 이미 100여 개를 배치하였다.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3의 가능성은 근본적으로 미국이 현재 사용 중인 미사일인 토마호크를 한국에 주는 것입니다. 한국이 배치를 완료하고 난 뒤에 대외적으로 이것은 한국이 스스로 연구해 만든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인데 이럴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진행자 소장님의 관점은 현무 -3C가 실제로는 바로 미국의 토마호크라는 것이군요. 주임님의 관점은 무엇인지요? 텅찌엔춘 저도 인 선생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비교를 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만든 미사일은 미국의 토마호크와 견줄 방법이 없는 것이고 한국은 미사일을 가져온 것입니다. 진행자 만약 진짜로 한국이 스스로 만든 것이라고 말한다면 텅찌엔춘 이 토마호크 미사일을 한국에 가져와서 한국의 사병에게 발사하게 하면 발사를 할 수 있더라도 미국 사병이 발사한 것처럼 그런 정확성은 얻을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이것은 미사일 본체 때문이 아니라 미사일을 발사해서 목표를 타격하려면 매우 많은 보장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어계통, 유도계통, 또 미사일 본체, 예를 들자면 목표 지역의 수문, 기상, 온도가 총을 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최후 탄착점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은 평화시에 장기간 준비를 하는데 예를 들어 미국의 정찰선, 정찰기는 시종, 우리 해안을 따라서 활동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 주로 그곳 바다 지역의 수문과 기상을 수집하여 두었다가 어느 날 유사시가 되면 그들은 이런 정보를 미사일 속에 입력해서 비로소 이 미사일이 발사되어 나가서 목표를 명중하는 것을 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교를 저는 견주어 볼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한국인은 매우 자랑스럽게 우리가 스스로 비교한 것이고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것이며 미국의 미사일과 비견할 만한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한국 민족의 일종의 표현입니다. 진행자 우리는 또 한국 매체가 이 순항 미사일의 배치는 북한을 겨냥한 것이며 원래 단거리 순항 미사일은 평양 이남지방만 가능했지만 이 미사일을 보유하게 되면 평양 이북 지방 등도 타격할 수 있다고 말한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이 미사일이 한국이 스스로 개발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 미국의 토마호크이냐에
관계없이 무엇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이런 뉴스를 내놓았을까요? 무슨 목적일까요? 인조 이것은 현재의 한반도 형세와 관계가 있으며 그 밖에 한미 관계의 최근 변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정치 및 외교상으로 볼 때에 이것은 미국이 의도적으로 한국에 대해 커다란 지지를 보내는 것이며 미국은 첨단 무기 제공을 통해서 아니면 적어도 선진 무기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예를 들자면 미국이 미조립 부품을 한국에 주고 한국이 이것을 조립하여 내놓고서는 한국의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일종의 미국의 대개방입니다. 원래 미국의 한국에 대한 미사일 발전 통제는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한국이 300km를 넘는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특히 엄격하며 320km가 한계지요. 현재 미국은 한국이 이런 미사일을 연구 개발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는데 이런 순항 미사일 개발을 지지한다는 것은 미국이 한국에 대해 큰 신뢰를 갖고 있고 정치상으로나 군사상으로 안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군사상의 개방은 우선 정치적 상호 신뢰라는 기초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김대중과 노무현 시대에는 미국이 이러한 선진 기술을 한국에 줄 수가 없었는데 현재 이명박 시기에는 한국이 기본적으로 미국과 군사상 한 차를 타고 있으며 지휘권도 회수하지 않고 여전히 미국 지휘하의 동맹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군사상으로 안심하고 있고 정치나 외교상으로도 마음을 놓고 있지요. 그 밖에 당장 이 한반도 위기 시에 미국은 또 한 번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국무부 장관을 통해 한국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이번 순항 미사일 건은 구체적 행동으로 미국이 자신의 동맹국을 굳건히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표시한 것이며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당연히 둘째로 군사상 목적은 바로 북한을 위협하는 것인데 북한에 대한 위협은 매우 명확합니다. 이 순항 미사일의 정확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미사일이 만약 벌써 배치된 것으로 추산되는데 기본적으로 미국 토마호크 미사일의 성능에 도달한 것입니다. 토마호크의 성능은 만약 현재 북한에 있는 발사 위치를 미국의 위성이 모두 매우 뚜렷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미사일로 타격하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정확도가 미터 단위 이내로 유지하므로 그 발사 기지가 일반적으로 모두 파괴될 것이므로 이것은 북한에 대해 중대한 위험이 됩니다. 동시에 기타의 군사공업, 민용공업을 포함하고 대도시 및 중도시의 지휘 핵심부 이런 곳을 포함해서 핵심 지역을 모두 타격할 수가 있습니다. 텅찌엔 춘체가 느끼기에 이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시위입니다. 일련의 시위의 일부이지요. 내가 북쪽의 북한에 대해 이런 능력을 가졌다는 걸 보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사일 그 자체는 이런 장거리 미사일은 몇 종류밖에 없는데 그 한 가지를 실전에서 우리가 쓸 것이라는 것이지요. 또 다른 한 가지는 평시에 내가 이것을 똑똑히 꺼내서 너의 집 문 앞에 두어서 내가 이런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너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이런 종류의 시위가 대단한 실제적 의미는 없습니다. 한미 간 군사동맹 규정을 살펴보면 일단 한국이 북쪽의 공격을 받으면 혹은 그 밖의 국가의 공격을 받더라도 미국은 나설 수 있고 미사일 발사를 포함하여 기타의 병력 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런 깃발을 흔들고 북을 치며 선전하는 것은 또 세계에서 앞줄에 속하는 나라에서 저는 주로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느끼지만 예를 들어 한반도 주변 국가들 같은 나라처럼 특별히 북쪽을 향해서 내가 이런 능력을 가졌으니 너는 난동을 피우지 말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진행자 이상, 우리는 우선 이 순항 미사일 그 자체에 대해 말했는데요.